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의 반가운 소식과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파이코인과 어떤 관계가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파이코인 관련돼서 아나운서가 상당히 재밌게 나왔던 것 중에 앱 레벨하고 플랫폼 레벨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엄청난 큰 커뮤니티를 유지하려고 하고 거기에 가장 필수적으로 유틸리티를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냐, 그런 유틸리티 창출을 위한 암호화폐 혁명의 최전선에 있다, 이런 최전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앱 레벨과 플랫폼 레벨을 구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컨트리 오브 파이 나라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앱들은 거기에 쇼핑뿐만 아니고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도 하나의 규모로 보면 플랫폼 같은 느낌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더 규모가 큰 플랫폼 레벨 유틸리티하고 앱 레벨을 구분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공개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스텔스 모드로 개발하고 있다. 이 스텔스 모드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기업체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기술 개발해서 나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와 같은 것이 스텔스 모드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파악하려고 하면은, 그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제가 얘기해오던 스텔라하고 리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서 그와 같은 얘기들을 제가 평소에 했고, 오늘은 리플, 스텔라 이와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하나 트위터 X에 나왔던 것 중에 상당히 재밌게 이 그림을 올려왔길래, 이 그림을 보고 야, 이렇게 아직도 스캠 사이트가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스캠 사이트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은 갖추는 것이 좋겠다. 제가 스캠 사이트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올라왔던 것들은 상당히 재밌는 그림들이라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메일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어떤 이메일들은 들어가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스캠일 것 같다는 느낌도 받는데, 뭐 가끔 올라오는 것 중에 메타마스크 같은 이렇게 이메일은 당신의 월렛은 블록됐으니까 빨리 재인정을 하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보고, 옛날에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요즘은 아예 받자마자 바로 지워버리는데, 여러분들도 절대 코아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런 일은 아예 없을 테니까, 이렇게 비밀 구조는 어떤 곳이라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은 생체 인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 보는 것들은 괜찮은데, 비밀 구조를 넣고 들어가는 사이트는 100번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트위터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서 스텔라에 관련되는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미국 재무부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금융 포용을 위한 국가 전략 개발에 대해서 스텔라 개발 재단이 보낸 서한이 있습니다. 레터를 보냈는데, 재무부에서 이제 금융 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스텔라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써왔길래, 야, 스텔라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참고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금융 접근과 포용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코드와 블록체인 기술이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픈소스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금융 포용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한데, 이런 접근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적어왔는데, 여기에 이제 스텔라가 했던 말 중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현금이 없는 경제, 일상적인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제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무료, 스텔라는 엄청나게 거래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이런 그 저비용 제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어떤 것을 제안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이 스텔라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텔라 네트워크에서는 RWA 토큰화와 금융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스텔라 재단에서 RWA를 리얼 월드 어세스를 온체인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몇 년간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이런 그 선도적인 금융기관과 협력해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소로반 스마트 계약 기능을 네트워크에 도입해서 이렇게 프로토콜 20을 출시했다. 프로토콜 20이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에서 앞으로 스텔스 모드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이 프로토콜 20.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선도적인 금융기관이 어떤 금융기관이냐 하면은, 여기서는 주로 얘기했던 게 SEC가 승인을 하고 뉴욕 DFS와 같은 규제기관이 승인을 받은 위즈덤트리, 프랭클린 템블턴, 서클 이와 같은 데하고, 오히려 그 스텔라 재단은 미국보다도 외국에서 더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 ABN 알모, 네덜란드 은행이고 국제결정은행, 이런 곳에서 이제 스텔라의 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도록 하고, 이런 곳에서 실제 자산을 토큰하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다는 걸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는 실제 자산을 토큰하는 책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 접근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금융 접근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리플은 기관을 상대로 하고 있고 스텔라는 소매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중들에게 접근이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스텔라고, 파이코인은 이 스텔라와 이 리플이 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RWA 토큰화, 요즘 지난번부터 이제 랠리 핑크가 24년도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큰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파이코인도 이와 같은 RWA 토큰화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에 스텔라의 소로반 프로토콜 20이 이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제대로 돼야만 모든 디파이라든가 RWA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니까 엄청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이 스텔스 모드로 개발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포용금융 또는 금융포용 이렇게 하는 것이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별로 그렇게 금융에 익숙하지 않으면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금년도 2024년도 금년도 1월 달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발대식을 했는데, 여기가 포용금융 다가서기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포용금융은 좀 더 서민들에게,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이와 같은 쪽에 포용금융을 해서 좀 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포용금융의 정의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자신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스텔라 재단에서 포용금융은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주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거의 그 금융 포용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이와 같은 금융 포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빼놓을 수 없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도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 이 스텔라가 내걸고 있는 7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첫째,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고, 거래가 엄청나게 낮은 비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신원 확인도 가능하니까 공식 문서 없이도 개인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국경 간 거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본국에 돈을 보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해외 거래 송금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하지만은 이것을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국제 결제하기 위한 것이 리플과 이런 스텔라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국경 간 거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하고 소액 금융 또는 P2P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투명성과 신뢰, 이렇게 금융 거래가 이렇게 한번 이루어진 것은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는 항상 감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회계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게 만들 정도로 투명하고 그 신뢰를 강조하고 있고, 7번째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스마트 계약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계약이 그동안 스텔라에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솔로반 그 프로토콜 20이 나옴으로써 스마트 계약이 들어가니까 이 7번째 내용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은 미리 정의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는 이제 포인이 if, then, if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은 then 이렇게 하라.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 중개자가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투명과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블록체인이니까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포용 금융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스텔라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파이코인이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바로 이제 포인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파이코인에서도 내걸고 있는 게 이렇게 금융 거래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인지를 항상 파이코인에서도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실제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유틸리티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니콜라스 박사와 판 박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앱을 집어넣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꼭 필요한 앱들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다. 여기에 앱이든 플랫폼 레벨이든 들어가서 여기가 오픈화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제 BCS도 웹2, 웹3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파이오니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창구를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오픈넷만 가고 다른 채널하고만 연결만 되면은 여기에는 엄청난 그런 그 수요가 정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금융 포용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은 그 스텔라의 금융 포용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로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실물자산 토큰화, RWA 토큰화,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어 있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리플도 해외 송금, 국경 간 거래,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기반을 따져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그 CTO로 있던 데이비드 스왈츠 같은 이런 분도 금년은 RWA에다가 초점을 두겠다 했던 것을 반영이나 하듯이 이렇게 조닉스, 이 이름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조닉스 같은 이런 그 회사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XRP 원장의 다중자산 토큰화를 도입한다. 이런 것들이 요즘 기사화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RWA에 대한 투자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겠다. 소유권, 유동성 증가 및 이러한 자산의 보다 쉬운 양도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걸고 있는 게 그 조닉스라는 곳인데, 이 조닉스가 RWA 정권 토큰화를 전환하는 전문 회사로서 이제 실리콘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게 티파스하고 탐이라는 게 있는데, 티파스는 토커나이제이션 플랫폼 as a 서비스고, TALM은 토커나이제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정근행 토큰의 전문 회사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XRP 레저하고의 통합으로 통해서 RWA를 디지털 토큰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그 법적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법적 표준이라는 것은 아마 ERC7518, 이것이 아마 다이나믹 컴플라이언트 오퍼러버블 세큐리티 토큰, 뭐 이와 같은 ERC1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XRP 원장에서는 실제 자산 토큰화를 위해서 또 다른 파트너 악셀라라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악셀라라는 곳은, 악셀라 네트워크는 뭐 한 50개 정도의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악셀라 네트워크는 XRPL에 직접 크로스체인 D앱을 배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XRP 레저의 기능을 향상시킬 것을 예상되는 일반 메시지 전달 GMP도 도입한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고, 이렇게 엑셀라의 상호 연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상호 운용성의 지평이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다중체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엑셀라하고 여러 블록체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 50군데 이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XRP 레저와 이런 곳하고 연결시킴으로써 이런 그 상호 운용성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포인트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이제 리플 새로운 파트너 악셀라에 대한 언급을 해서, 저도 악셀라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야, 이렇게 실제 자산 토큰화를 위한 이런 전문 회사들하고 이런 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회사들이 지금은 성숙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악셀라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드룸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를 구축했다고 하면서, 악셀라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블록체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서로 다른 코인끼리의 어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상호 운용성이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래머블 인터오퍼라빌리티,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된 상호 운용성을 구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룸은 프로그래밍된 화폐를 구축했다면, 그 엑셀라는 프로그래밍된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고 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리플이 실제 자산 토큰화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효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파이코인도 RWA를 위해서는 이 셀라와 리플의 그 기반을 활용할 것이다, 이걸 위해서 스텔스 모드로 지금 앱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